대학 졸업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했어요. 그때부터 33년을 근무하고. 지금 국민연금 나오나요? 국민연금 나오죠. 세금 공제하고 정도 봤어요. 되게 많은데 거의 공무원급으로 수입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두 군데 하는데 한 군데 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원영이고 65세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자곡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퇴직하신 지 혹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5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국민연금공단이 처음 설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33년을 근무하고 2020년 말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퇴직 직전에 혹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셨는지? 실장까지 갔어요. 그때 예. 최종 연봉 공개 가능하신가요? 한 1억 정도 됐어요. 퇴직 전에 네. 노후 준비는 좀 하신 편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국민연금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기초로 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사실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국민연금을 기초로 해서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을 이렇게 그 소위 삼층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입을 해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뭐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은퇴할 직전에 주변에서 은퇴하고 뭐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은퇴하면 좀 유유자적하면서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좀 소위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혹시 지금 국민연금 나오나요? 국민연금 나오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잖아요. 그러니까 62세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분들은 아마 63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혹시 어느 정도 받고 계신가요? 세금 공제하고 한 200 정도 받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되게 많은데 거의 공무원급으로. 좀 많은 편에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립 당시부터 가입을 했고 은퇴할 때 또 실장으로 은퇴했고. 그러니까. 그거의 비결은 많이 넣었다. 그 국민연금은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고 자기 이렇게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월급의 일정 부분 뭐 지금 9%인데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 가입해서 그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한 달 생활비는 연금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생활비가 통상 나가는 게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파트 관리비, 그다음에 경조사비, 그다음에 차량 뭐 유지관리비, 뭐 주유비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신용품비 정도인데 통상 이렇게 카드 명세 받아보면 적을 때는 한 150만 원, 많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안 쓰는 셈이죠. 그렇게 막 돈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 편인데.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생활비에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층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루 일과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한 군데 하고 서울시 주관 교육기관이 한 군데인데, 서울시 주관 교육기관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에 2시간씩 가르치고, 대학교는 수, 금 4시간씩 오전에 가르쳐요. 주말에는 시험 감독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끔 주말에, 그건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가끔 그 일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오전 매일 일이 있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이제 근데 대학교는 지금 방학했고, 그 서울시 여기는 12월 4일에 방학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다니고 있고. 보통 일어나시는 시간은 어느 정도 시죠? 6시 전후에요. 아침 식사 항상 하시고? 네네. 그 은퇴 이후에 하나 다짐한 게, 가급적이면 은퇴 이전의 생활 패턴을 좀 유지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나가는 일이 없더라도 일어나는 시간 규칙적으로, 밥 먹는 시각도 규칙적으로 하자, 그리고 운동도 좀 규칙적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은퇴 이전의 생활을 좀 그 패턴을 유지하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인터뷰를 막 다니다 보면 은퇴 후에 가장 힘든 거를 되게 공허함, 갑자기 확 사라지니까. 혹시 그렇게 루틴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런 데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직업 갖기 전에는 한 2년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퇴 이후에는 좀 그 뭐랄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싶다. 여행도 많이 하고. 근데 한 2년 차 정도 되니까 뭔가 조금 좀 그러니까 여행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여행도 좀 그다지 그 가고 싶지 않고 또 혼자 생활하는 것도 일정한 한계에 부딪힌다 그럴까? 좀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하여튼 2년 차 되니까 그런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좀 그 규칙적으로 좀 더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면서도 일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게 된 거죠. 네.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시 글로벌 청소년 교육센터입니다. 여기 외국인 학생들은 이제 그 외국에서 태어나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한국에 온 그런 학생들은 이제 중도 입국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은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정도 조금 좀 여행도 다니고 좀 유유자적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 한 2년 지나니까 조금 뭔가 좀 한계를 느끼고 뭔가 그 고정된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 이게 내가 정녕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다니실 때 보다는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대학교하고 여기하고 해서 두 군데 하는데 한 군데에 한 그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만족하시나요? 물론 그 재직 당시와 비교해서는 뭐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은퇴 이후로 생각해 보면 은퇴 이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한 200 번다. 그래서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은퇴하고 나서 네. 새로운 직업을 얻을 때까지 좀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을 택하기까지 조금 좀 시행착오를 거쳤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그 아동 한자 지도사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초등학생들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고 학교에서 한자를 배운 세대이고 또 한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그 초등학생들이 그 한자에 대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알게 되면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많이 그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인터넷 보도에도 뭐 유망하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 자격증을 땄죠. 제 혼자 이제 공부해가지고 땄는데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접해 보니까 이게 뭔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방과후 활동으로 한자를 채택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첫 번째 실패를 한 겁니다. 아, 이거 괜히 땄나 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고민하다가 그 두 번째로 택한 게 자동차 대형 면허예요. 예. 시내버스나 고속버스 이런 거 하기보다는 유치원차, 뭐 그 학원차 이런 건 이제 크지 않으니까 또 시간도 뭐 종일 풀타임으로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취업하는 사이트 근데 보니까 대형면허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형면허를 따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0년 이상 운전을 했으니까 뭐 한 몇 번 하다 보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냥 접수해가지고 했는데 대형차를 제가 한다니까 처음에 스타트도 못하고 그냥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한 서너 번 봤는데 아 이거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되나 해서 알아보니까 7, 8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태까지 했는데 조금 더 해보자. 조금씩은 진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한 그 이후로 한 대여섯 번, 토탈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령 운전자의 그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 나이가 들어서 그 버스 같은 걸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고 그 어린 학생들한테까지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이게 바람직한 직업이 아니다. 나한테는. 그래서 그걸 접기로 했어요. 두 번째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처음부터 택했던 게 이제 두 번째 그 실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경험한 게 지게차.
지게차는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럼 나한테 또 맞는 게 뭘까 또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은퇴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게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남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지 뭐 해가지고 이제 그 학원에 접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일 배움 카드로 하면은 반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만 원 정도는 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론 교육 받고 실기도 받고 이제 면허증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실기하는 과정에서 지게차를 직접 운전해서 파레트를 옮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나는 패스하긴 했는데 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아무래도 서툴죠. 제 생각에. 야, 이거 과연 내가 현장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남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면허증 받으면 되는데 그거 서류만 받아놓고 아직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교훈이 또, 야, 이거 남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맞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추가적으로 고민한 끝에, 내가 과연 정말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하시면서 혹시 힘든 점이나 그런 건 없나요? 하나는 그 천안에 있어요, 대학교가. 그리고 끝나고 여기 와서 다시 오후에 하려니까 이동거리가 머니까 조금 부담이 돼요. 연금액도 충분히 있으시고 네. 그걸로도 이제 충분히 생활은 가능한데 네. 계속 일을 하시는 이유나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겠지만 자기 관리 같은 게 좀 소홀해지고 나태해지고 더 빨리 늙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기로 말하면 뭔가 머리도 감아야 되고 면도도 해야 되고 옷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소위 자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말도 해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럴 기회가 적어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일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은 아주 이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뭐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쨌든 좀 늦게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해보니까 한 70세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에게 약간 팁같이 뭔가 전수해줄 뭐 그런 방법 없을까요?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찾는 방법? 제 경험이 그분들한테 이제 좀 간접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 뭐냐 어떤 게 제일 좋으냐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물론 내가 좋다고 생각해도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뭐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좀 해야 될 게 반드시. 시장 조사를 한다면 어떤? 시장 조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 선생님이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이고 페이는 어느 정도이고 내가 과연 참여하게 될 때는 그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죠. 30대 나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어쨌든 저나 제 가족들을 위해서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퇴 이후에는 고생했으니까 좀 쉬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 30대라면 너 돌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노후를 대비해서 노후를 생각해서 노후의 삶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미리 조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을 좀 따놓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이제 퇴직 직전과 이제 갓 퇴직을 한 5060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저도 63세 시작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나이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하려는 게 아니고 정녕 내가 하고 싶고 나한테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필요한 조건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